직업 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 직업, 이 취업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관련 산업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 뉴스와 핫뉴스 그리고 업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시간.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이슈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LTE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내가 최초다, 아니다 내가 원조다 하는 말이 참 많은데요. 이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LTE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4배 빠른 LTE 시대의 개막, 고객 유치 전쟁의 시작. 자, 드디어 4배 빠른 LTE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1일, 날짜상 오늘이죠. 세계의 대역 주파수 묶음 기술을 적용한 3밴드 LTEA를 지원해서요. 갤럭시 노트 4 SLTE를 출시합니다. 이는 기존 LTE의 4배, 3G보다는 21배나 빠른 최고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KT는 벌써 오늘부터 3밴드 LTEA 상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SK텔레콤은 작년 말에 이미 100명 규모의 고객 체험단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단말기 추가 확보에 따라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U 플러스의 경우는요, 삼성전자 측과 공급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G플렉스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정말 이 고객 유치를 향한 치열한 전략 싸움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막상 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출시 자료뿐 아니라 그 어떤 마케팅도 펼치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이통 3사가 세계 최초 LTE 상용화를 앞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법정에서마저도 이 LTE 최초 상용화 논란은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이 KT와 LGU+는요. SK텔레콤이 고객 체험단 100명에 한정해서 이 시험용 단말기로 3밴드 LTE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용화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고요. 반대로 SK텔레콤은 실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으며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론 도출에 실패한 거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정 싸움에도 양측이 내놓은 증거 자료, 이 삼성전자가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마저 서로 달라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삼성전자에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또 SKT와 KT 측에도 주장을 뒷받칠 만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 자료들을 검토한 뒤에 법정에서의 결론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른 만큼 핫한 기술로 떠오른 3밴드 LTEA. 어느 이통사가 이 최초 상용화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메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한 만큼 이 아무쪼록 소비자가 가격이나 출시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모습으로 첫 선을 보이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LTE 정말 엄청 뜨거운 이슈네요. 진짜 제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보면 엄청 빨라졌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저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니까 좀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만 느려도 답답해서 참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니까 좀 성격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데 이통 3사는 서로 엄청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빠르다, 원조다,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 정말 뭐 대단한 기술인가요, 권 기자님?
예, 뭐 사실 그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LTE라는 기술 자체가 대단한 기술인 거는 맞습니다. 네. 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었고 뭐 스마트폰이 등장할 수 있었고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어떤 파급력이나 이런 효과는 거두지 못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기술이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기사 내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어 있지만 저는 왜 그렇게 최초에 집착을 하는지 그러게요. 아직까지 조금 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뭐 저도 이제 기사로도 그렇고 많이 알렸습니다만 사실 최초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예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노려왔던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재미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최초라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먼저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누구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문제는 이게 이통 3사가 모두 자신들이 최초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그 거죠. 자부심에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로들 욕심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마케팅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차라리 저는 사용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사용자들한테 저희는 그 비용을 이만큼 통신비 인하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럼요. 지금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답. 네. LTE 기술만으로 본다면 네. 당연히 대단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뭐 세계 최초라고 국내 최초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이라는 얘기합니다만 나쁘게 담아 볼 거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네. 좀 너무 CCBB를 가리는데 많은 힘을 들이지만 않는다면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객 입장에서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스마트폰도 저는 사실 출시되고 거의 한 1년 뒤에 처음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통신 쪽 워낙에 또 신기술이 빨라지고 또 그 새 상품이 생기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 유행을 조금 한 한 박자 느리게 타면은 어.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기술이나 속도에 관련된 그런 마케팅은 가능한 좀 안 보려고 참고를 덜 하려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 최근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 LTE가 초창기에 이제 나올 때 기존에 3G를 사용하시던 분들, 네. 그때 무제한 이제 데이터라 그래서 많이 요금제도 있었고 최초에 네. 이제 나왔었죠. 그땐 되게 느렸거든요. 지금 쓸만합니다. 어. 그 3G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LTE로 너무 많이 넘어오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비유가 조금 아. 이상하긴 한데 똑같은 대역으로 주파수가 확보되어 있는 물길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만큼 다른 길로 간 거죠. 나가니까 예, 더 쓸만해진 겁니다. 빨라질 수도 있군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를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 재미있는 일입니다. 역발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각 분야에 대한 직업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LTE에서 또 LTA로 또 광대역 LTE로 정말 뜨거운 이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가장 넓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황금 주파수다, 광대역 LTA다, 또 한쪽에서는 넓고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 광대역 LTE는 LTA와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약간 조금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타이밍이 네. 온 것 같아요. LTE라는 기술부터 놓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LTE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동통신을 하려면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저희 뭐 항상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주파수라고 있는데 그 주파수의 어떤 특정 대역에 폭이 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10MHz 대역폭으로 개발을 해서 75Mbps의 속도로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LTE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0이라는 단어와 75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1차선 도로일 경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1차선 도로 옆에 저쪽에 좀 떨어져 있는데 같은 규격의 도로를 하나 더 놓은 거예요. 네. 도로는 떨어져 있지만 목적지는 같은 거죠.
그러면 2배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LTA입니다. 그 통신 용어로는 CA라 그래서 캐리어 에그리제이션에서 2개의 주파수를 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차선을 2개로 늘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이 되면서 75가 150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LTA예요. 그럼 속도가 2배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론적인 속도는 당연히 2배가 된 거고요. 광대역 LTE는 뭐냐? 초창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TE는 어떤 1차선 도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확장. 예, 그래서 네. 또 2배만큼 또 확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어진 거죠. 그렇죠. 어. 75 더하기 75에서 150이 됩니다. 그래서 광대역 LTE와 LTE 어드밴스드의 약자인 LTA는 아. 두 개는 사실 전송 속도는 똑같습니다. 150Mbps 똑같아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그 광대역 LTA라고 있었어요. 네. 요건 이제 30MHz 대역폭인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TE에서 넓혔다고 했었죠. 네. 네. 여기다가 저기 떨어져 있는 도로 하나를 또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30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75 곱하기 3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5 메가bps가 되는 거고. 3배 빨라진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얘기가 나온 3밴드 LTE 요거를 네. 이제 상용을 아까 놓고 나왔죠. 최초는 아니냐라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건 이제 도로를 하나 더 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넓혔던 1차선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20MHz고 10MHz를 갖다 놓은 게 광대역 LTE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여기다 또 하나를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40MHz 대역폭이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75Mbps 곱하기 4에서 4배 300Mbps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4배 빨라졌다, 4배 빨라졌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설명드리니까 이해돼요. 전송 속도는 바로 그렇게만. 네. 제가 혹시라도 이제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추가 비유를 드리면은 네. 네. 수도꼭지로 저희가 비유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물을 쓰는데 예, 광대역 LTE는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넓어지니까 수도꼭지를 2배로 이제 큰 수도꼭지를 다른 거고요. 네. 저희가 LTA는 수도꼭지 기존의 크기는 같은 수도꼭지 2개를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물을 같이 틀면은 2배로 많이 나오겠죠.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건 기술적으로는 좀 차이는 구현 방식은 약간 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똑같이 똑같다는. 이제 빨라진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그 수도꼭지 얘기를 저랑 친한 모 기자분이 이제 기사에서 그러셨어요? 쓰는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사실 이 LTE라는 거를 이해가 사용자분들은 지금 신이사님과 제가 설명을 드린 것만 하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했었던 3G라는 게 있었고 2G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비교한다면 정말 말도 못하게 빨라면서 바뀐 거고요. 네. 너무 복잡한 얘기여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 분야라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발전해온 단계, 그리고 뭐 2G, 3G, 4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LTE 자체를 이제 과거에 4G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G가 이제 제너레이션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동통신이라는 건 어떤 그 기술 기반으로 인해서 전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조금의 특징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G 때는 디지털로의 전환이었고 네. 3G 때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을 만큼 아, 그리고 맞아요. 인터넷 전송 속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더 전송 속도를 확장한 게 3G라고 보면 되고요. 아, 네. 맞아요. 그 4G는 시절이었죠. 이제 그 뭐 유선 인터넷만큼보다 더 빠르게 이제 온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되고요. 네. LTE의 어떤 이런 어떤 광대역 LTE 그리고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3밴드 LTE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LTE라는 전체 기술의 하나의 종류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LT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동통신사들이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그 용어를 좀 더 많이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다 4G라고만 봐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속편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빨라진 속도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영화를 다운받는데도 엄청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그게 이제 LTE라는 어떤 그 고속 인터넷 무선 이동 속도 그 이동통신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좀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네. 혹시 뭐 PCS나 어떤 과거에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두고 했던 그 저는 사용했었죠. 아, 그러신가요? 예. 그 휴대폰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때 당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혹시 거기서 인터넷 볼 생각 하셨어요?
아니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예, 못했어요. 꿈도 못 꿨죠. 어, 근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인터넷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PC 통신이라 그래서 그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인터넷 접속해서 했었잖아요. 네. 그것들이 그대로 넘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앱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굳이 이메일 확인하러 PC방 뛰어가서 PC는 20대 대학생들은 웃음네요. 없죠. 네. 웃음네요. 불과 몇 년 사이에요. 맞아요. 맞네요. 그러네요. 정말 과거에 있었던 유선 인터넷 기반의 PC에서 있었던 모든 서비스들이 스마트폰과 LTE로 인해서 그 이동통신 휴대폰으로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의미가 보시면 될 것 없죠. 같고요. 거기에 있었던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무선으로 갖고 오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뭐 최근에 이제 융복합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많이 네. 나오는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사업이 휴대폰으로 계속 넘어오고 무선 이동통신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서의 신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범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Z까지라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든지 가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 핀테크 모든 것들이 접목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스마트폰 상에서 뭐 영화 다운로드 받는 거 말고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고용량, 대용량 파일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제가 뭐 아까 수도꼭지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저희가 손 씻을 때 샤워기 정도 물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요즘에 절수기 네. 쓰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저희 고객 입장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죠? 그 또 대용량의 빠른 속도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계속 뭐 오늘 계속 되는 얘기지만 너무 마케팅적인 목적 때문에 아. 고객에 따라 개별 고객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빠르면 또 용량이 이제 크면 좋다는 식의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다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물론 아니 뭐 사실 그렇게 빠를 필요 있나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게 오히려 성격이 사실.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예. 양쪽에 이제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내리면 빨라지면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전송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고용량 데이터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네. 내려받아야 된다라는 게 과거의 이슈였습니다. 그건 이제 유선 인터넷 통신에 한해서 그때는 네. 이제 내 PC에 내려받아서 한번 보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면 무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송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젠 스트리밍으로 가는 거죠. 네. 굳이 받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네. 바로 볼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그만큼 기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그렇죠. 발전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네. 전송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걸 너무 고용량이라든가 어떤 전송 속도 뭐 양을 가지고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사용을 하는 일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용도로만 너무 사용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 좀 안 좋다라는 거지. 네.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서비스로의 길이 열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걸 좀 저렴하게 제공해 주면 참 좋을 텐데요. 만약에 비싸게 요금제가 안 내놓으니까. 바뀐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논란을 얘기할 필요도 다만 별로 이제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LTE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LTE로 처음 넘어올 때, 3G에서 4G라는 LTE로 처음 넘어왔을 네. 때 사실 그 가계통신비 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2만 원, 3만 원만 정도만 냈으면 됐던 게 갑자기 10만 원. 진짜 그래요. 무제한 네. 데이터 요금제가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5만 원, 6만 원 땡에는 당연히 써야겠다라는 게 됐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요금이 추가될 겁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하에서 네. 무제한 데이터를 꼭 써야 할 것만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이제 심리가 많이 퍼지면서 많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들도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서비스도 이제 기지국들이 많이 증식이 되면서 더 이상은 그 너무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죠. 예전에는 10GB, 5GB의 데이터 요금이 거의 뭐 10만 원 돈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정말 비쌌어요. 10GB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4만 원, 5만 원대에도 내려왔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가입비도 더 이상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잘못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맞아요. 너 그때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거는 이제 약간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이통선을 받아야 될 건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저렴하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걸로 가야죠. 그렇죠. 저부터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아니, 근데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데이터 요금에 대해서 정액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금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제 요금제가 넘어갈 경우에 그 책정되어 있는 요금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그 요금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싼 거냐, 대체 요금 책정의 기준은 뭐냐를 네.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사실 좀 많이 비쌌던 게 사실이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해외 로밍 잘못하면 뭐 몇십만 원의 어떤 요금 네. 폭등도 나오기도 했었던 잘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켜뒀다가 폭탄 맞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이슈가 있었죠. 많았죠, 네. 진짜. 예. 사용자가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사용자는 잘 몰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가 가장 좋은 서비스이긴 한데 사실 그땐 과도기였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과도기에 있었던 그렇죠. 거고 지금은 이제 정립이 됐고 계속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앞으로도 문제점은 계속 등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LTE라는 기술, 3밴드 LTE가 최근에 이슈이긴 합니다만 네.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이동하면서도 1기가 bps의 전송 속도에 달하겠다라는 게 어떤 그 4G 이동통신 기술의 목표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정확하게 상용화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껄끄럽습니다만 네. 3밴드 LTE를 나오면서 이제 300mbps가 됐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3밴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 10, 10인 건데 20, 20, 20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60MHz 대역폭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몇 메가bps가 될까요? 아, 바로 이제 450메가bps가 네. 되는 겁니다. 아, 너무 놀라시네요. 당황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이제 연주 씨.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주파수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100MHz 폭이 된다 그러면 750메가bps의 전송 속도가 되는 거고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앞으로도요. 앞으로도요. 물론 주파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동통신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이 주고받는 와이파이 아시죠? 네. 와이파이도 주파수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하나로 정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갈 단계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파수 할당도 한 4조 원으로 이제 이 통사들한테 전에 한번 할당이 됐었던 것도 있는데 그 금액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빠른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뭐 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쨌든 빨라지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 통사들이 서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다, 국내 네. 최초다, 뭐 상용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통 3사 중에 이제 굳이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최초 마케팅을 많이 좀 끄집어냈던 곳이 있습니다. 뭐 네. SK텔레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저희들한테 이제 최근에 3밴드 LTE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하면서 그 약간 좀 첨부 자료를 보내왔던 게 있어요. 네.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네. 2010년 10월에 CDMA 1X라는 기술로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G 때의 얘기입니다. 예, CDMA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2006년 5월 때 WCDMA, HXDPA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또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2011년 7월에는 LTE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뭐 예, 이렇게 예. 얘기했고 바로 이어서 2013년 6월에는 LTEA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세계 최초. 2014년 6월에 불과 얼마 전이죠. 예. 작년 광대역 LTEA를 가지고 또 세계 최초로 최초. 상용화했다. 와.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 같은데요. 근데 정말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2011년 7월에 상용화했다는 LTE 서비스의 한 기술의 발전이 된 겁니다. 네. LTEA, 광대역 LTE, 3밴드 LTE. 굳이 이거 가지고 상용화 우리가 세계 최초했다라고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 이제 CDMA 기술도 상용화했다, 세계 최초 상용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LTE는 WCDMA라는 유럽식 이동통신 기술에서 발전된 거거든요. 네. CDMA 아까 말씀드린 이 CDMA는 미국식의 이동통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상황을 보면 CDMA라는 이동통신은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안 쓰고 있었어요. 네. 다른 전 세계에는 그
WCDM의 LTE 근간이었던 GSM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로 전 세계가 다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 굳이 세계 최초라는 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라기보단 좀 더 네. 좋은 기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 어떨까?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 신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좀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가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참여하는 그런 또 기관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도 이제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기관 사업 자체가 그죠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그걸 회수하는 걸 또 빨리 해야지 그만큼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특성상 또 이통 서비스는 뭐 저희가 B2B도 있지만 거의 개인 가입자가 저희가 몇 천만 지금 5천만 총 가입자가 넘는 시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입자 유치 경쟁이 굉장히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정말. 예. 예. 그 얘기는 사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또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뭐 통신사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일반 뭐 핸드폰 사실 단말기 스마트폰 그런 거는 완전히 민간 경쟁이지만 네. 통신 쪽은 이게 정부의 규제와 또 정책 표준이라는 걸 다 따르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굉장히 정말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 네. 표준을 얼마나 그죠? 빨리 맞습니다. 적용하고 나보다 빨리 시행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초치기식으로 어차피 독보적인 사실 원천 기술은 사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시작했다. 그냥 최초. 제가 볼 때 원조라는 표현도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통사 네. 광고할 때 그게 좀 이제 부끄러운 거죠. 원조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직접 만들어낸 거야 되는데 빨리 시작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이제 된 것 같고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사님이 다 해주시네요. 네. 사실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고객 입장에서는 네. 어느 통신사 서비스를 가입하고 그 이용하시더라도 몇 개월 안에 다 똑같이 결국엔 그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네. 권 기자님 사실 뭐 예전 방송 때 한번 화들짝 제 얘기에 놀라셨는데 네. 이 통사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에 가입자 유치와 또 뺏기는 그런 맞아요. 그 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또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초치기나 마케팅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네. 없는 영향은 사실 있습니다. 아,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LTA 장안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내 LTA 회사들은 어떤 곳들이 있고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략 IT 취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략 IT 취업.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분야의 취업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TA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관련 분야에 대한 취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LTA 관련 회사들, 뭐 통신사들이겠죠? 예, 뭐 네. 오늘 사실 뭐 주제가 이제 LTE 또는 ATA 기술이지만 크게 보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3대 통신사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3대 통신사를 좀 제가 주로 설명하는 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저희가 SK텔레콤 뭐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혹시 통신사 계신 분들 좋은 민감하실까 봐. 순서대로 아닌 걸로. 예, 저 네. 그냥 직관적으로 임의로 정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1984년도에 이동 전화 서비스로는 일반 개인 가입자를 위한 이동 전화 서비스로는 처음 이제 거의 이제 시작한 케이스, 3사 중에서 제일 빨리 시작했는데요. 네.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 3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이동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SK텔레콤 초기에는 저도 사실 그때 거의 초등학교 아마 그런 시절인데 이제 사실 개인 휴대폰이라기보다는 저희 카폰. 그때 아마 예, 그 시절에 이제 혹시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부모님들이 이제 부자인 부모님들이 좀 네.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만 본 경험이 있을 텐데 네. 그 자동차 안에 굉장히 무거운 무전기에 가까운 그런 게 운전석 옆에 이제 보조 저기 팔걸이 하는 데 있죠. 네네. 거기 막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폰이 있었습니다. 벽돌폰이라고 예, 벽돌폰이라고 상상이 안 하죠. 되는데요. 어떤 폰이요? 벽돌폰이라고도 많이 크기나 얘기해요. 무게가 벽돌만 무게나 크기가 사실은 거의 벽돌하고 네, 견줄 거의 정도. 뭐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이만한 크기였다고 들 보시면 수는 있나요? 무거워서. 들 수는 있죠. 예, 뭐한 3-4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기업인이나 특수층에서만 쓰는 그런 이제 차량 전화로 이제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네. 그게 아마 그 당시 제가 1985년 당시 차량 전화 단말기를 월 5만 원에 임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월 그 5만 당시 원이면 5만 예, 원이면. 그 1년으로 치면은
60만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그게 80년대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하던 시대. 굉장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물가 생각하시면 와. 1년에 한 5, 진짜. 600만 원 정도 그 대여료를 내고 그걸 썼다는 거죠. 정말 부자나 기업에서만 쓸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굉장히 특충만 볼수 특수충만 쓸 있었겠네요.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서비스고요. 예, 예. 그때 혹시 보조금이 있었을까요? 기자님? 혹시 뭐 자료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당시에는 예, 어땠나요? 그 휴대폰이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타겟은 B2C가 아니라 B2B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아날로그 통신 때의 얘기인 그렇죠, 거거든요. 아날로그. 네. 그러니까 약간 사용자들한테 넘어오기 전의 단계라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는 많이 없었고요. 네. 굳이 예상해 본다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어떤 그 중간에서의 뭐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네. 정확한 개인에게는. 자료는 네. 사실 이때는 이제 저도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었을 때라서요. 그래서 1985년 정도에 이제 그런 차량 전화기 위주로 쓰다가 한 네. 3년 뒤 저희 이제 올림픽 88년대 올림픽 하면서 네.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신가요? 아, 드디어 나이를 오늘 밝혀도 드디어 되나요? 오늘의 이제 나이가 네. 공개됐군요. 그렇게 까마득한. 예. 네. 그때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이제 차량이 아니고 소지하고 다니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모토로라에서 그 출시된 모토로라. 단말기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개인 휴대폰 서비스로 이용됐다고 네. 하고요. 그 폰도 무게가 한 4kg 정도에 또 저희가 뭐 흔히 아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령보다 무겁죠, 지금. 그 그러네요. 그런 수준의 이제 폰이었고요. 사실 또 모토로라면 지금 아마 80년대 태어나신 세대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거의. 뭐 하는 회사인가 모르겠어요. 할 텐데. 네,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모토로라면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브랜드. 예,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 고등학교 때가 스타텍인가 뭐 그런 맞아요. 손바닥만한 엄청 인기 레이저 많았어요. 시리즈도 레이저 있었고요. 시리즈 있었고. 예, 예. 그때는 굉장히 뭐 삼성 뭐 미안한 얘기는 삼성 국내 폰들은 단말기는 사실은 거의 그때는 저가 그랬죠. 폰이나 뭐 예, 그 예. 품질면에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이제 그때 뭐 알려졌는데요. 노키아나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았나요? 모토로라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예, 노키아는 거의 이제 뭐- 조금 지나고 난 그쵸. 뒤에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모토로라가 사실은 아, 독보적이었고요. 거의 모토로라의 어떤 그 사실 모토로라는 라디오 주파수라든가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주파 무선 통신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초창기 휴대폰, 2G 아날로그 1세대 휴대폰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무전기 사실은 또 무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토로라 브랜드를 좀 아세요. 군용 무전기나 특수 무전기를 사실 모토로라가 많이 생산했고요. 네. 그래서 뭐 SK텔레콤이 이제 가장 먼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제 거의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사실 가입자 유치 경쟁에 사실 가장 좀 유리한 그렇죠. 이제 네. 입장에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구직자분들이 또 이제 제일 연봉 많이 주는 뭐 민간 기업 하면은 대부분 또 요즘에는 뭐 S사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예. 네. 사실 SK텔레콤 이통사 자체가 평균 연봉이 높고요. 아, 그래요? 이곳 직원 평균 연봉이 제가 이제 공시 자료 근거니까 네. 이건 뭐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아, 전체 직원의 평균 그래요? 연봉. 예, 저는 거의- 당연히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을 거라고 아닙니다. 생각했는데 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 그래요? 사실은 의외로 아는 구직자분들도 SK텔레콤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네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다음으로 KT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KT는 한국통신이라고 하면 이제 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또 반가워지실 텐데 네, 네. 이제 설립 연도로 치면 사실 더 좀 빠르죠. 왜냐하면 저희 유선전화 서비스 국내 이제 그렇죠. 최초로 거의 뭐 시작했고 네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제 정식 원래 그 회사 명칭이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 거대한 공기업이었죠. 그게 89년도에 이제 민영화, 1989년 민영화 되면서 이제 뭐 그 다음에 KT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아, 기억나요. 예, 사실 KT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작한 거는 90년대 후반, 1997년입니다. 저희 이제 아까 PCS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97년대 PCS 신규 사업을 정부가 이제 시행을 하면서 세 개 사업자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KTF, KTF. 예, 한국통신 프리텔이라는 사실 좀 약간 자회사 관계사 개념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M&A 되면서 KT에 흡수됐죠. 다시 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KT라는 사명으로 그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LG U 플러스. 또 사실은 좀 제가 이제 통신사 이렇게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한 게 대부분 인수합병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명 바뀐 회사도 다 많고 해서 좀 LG텔레콤이었잖아요. 예, 복잡한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LG U 플러스도 사실은 1996년도에 이제 PCS 사업 처음 참여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LG 텔레콤으로 시작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또 이제 관계사인 LG 데이콤과 LG 파워콤 이제 또 시내전화 서비스 했던 데이콤은 시내전화 서비스였고 파워콤은 또 이제 그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했었죠. 네네. 합병하면서 이제 최근에 또 LG U 플러스로 사명이 바뀌었고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오늘 뭐 계속 3사 얘기가 하지만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이통사 이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동통신회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저희 예전에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광고로 굉장히 유명했던 엄청 유명했죠. 예, 식별번호 저희가 017 썼던 네. 신세기통신이 있었고요. 네. 신세기통신 2000년대 SK텔레콤에 합병이 또 됐고요. 또 잠깐이지만 한솔 PCS 예. PC 사업 예, 3개 네.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사실 KTF에 이제 흡수돼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3사로 완전히 뭐 좀 그렇군요. 통합적으로 됐죠. 네. 아, 그 PCS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썼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광고들이나 이런 것도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런 PCS를 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PCS 참 아련한 추억 속에 있는 거죠. 네. 전 PCS 얘기하니까 시티폰도 잠깐 생각이 나는데 예. PCS가 어떤 지금까지 이동통신이 발전해왔던 기술과 하드웨어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2G에서 2.5G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PCS에 사용되는 2.5G. 기술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3G는 아니고 2G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는 네. 가운데.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3.5G, 3.5G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됐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4G를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3G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요. 뭐 네. 그때는 거의 혼잡되어 있는 형태였었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누가 뭐 이제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항상 재밌긴 하는데 이동통신 서비스가 발전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발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양쪽에서 같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기술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빠르게 발전해온 이통사 3사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 회사들은 채용 동향이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예. 저희 뭐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3사는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조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동통신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통신 서비스하는 회사로서는 직원 규모만 해도 굉장히 몇천 명 수준인데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SK텔레콤이 2013년 12월 기준, 뭐 정규직 기준인데요. 네. 4,0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오. 있고요. LG U 플러스는 5,500명 정도. 네. 예, 정규직 많네요. 직원이 있었고 KT는 놀라지 마십시오. 네. 3만 명 정도의 직원이 정규직만. 근데 좀 이해하셔야 될 게 KT는 말씀드릴 때 한국통신 네. 80년대부터 거의 뭐 3, 40년 된 유선 이제 국내 거의 독보적인 유선 전화 사업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인력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같이 지금 이동통신 사업과 같이 이제 전체 이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많은 거고요. 진짜 아마 집 전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없어지지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의 그런 그 특수성 과거에 공기업 네. 특수성 때문에 사실 KT 같은 경우 또 인력적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좀 과감하게 사실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너무 무선 얘기만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얘기하시는 이동통신 3사 중에서 이제 KT 같은 경우 그 유선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SKT나 LG U 플러스도 KT가 갖고 있는 유선 사업에 좀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요? 있고 현재도 그네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콤의 그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서 LG U 플러스에서도 그런 계속적인 그 IP 인터넷 전화라고 그쵸. 하죠. 네네.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뭐 B2B 쪽으로 좀 약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유선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내에서 어떤 그 유선망을 통한 아, 그러네요. 전화도 네. 따로 그 있고요. 안에서는, 그런 네.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네. 이사님이 되게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3대 통신사들은 사실은 이동통신 전화 서비스 사업으로만 보면은 네.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직원 규모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채용 정보 알려드려서 너무 이제 개별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네. 이동통신 사업에서 주로 채용하는 직무 위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 영업 직군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주제가 이제 사실 뭐 이동통신 서비스 크게 보면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기술적으로 뭐 그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ICT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적용되는 사업이지만 말 그대로 제조업의 성향보다는 서비스업의 속성이 더 강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업과 마케팅 직군이 그 어떤 업종보다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역량에 속하는 네. 이제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영업과- 통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 정말 피 터지게 싸우던데요. 예, 뭐 특히나 예, 장난 아니던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인 고객도 유치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영업직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B2B, B2C로 나누고요. B2B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 기업들도 권 기자님 방금 말씀하시다 오히려 기업들은 되게 그 구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뭐 예를 들어 뭐 큰 회사에서 뭐 직원들 1,000명이 쓸 영업 직원들이 쓸 뭐 핸드폰을 뭐 개인별로 구매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스케일이 크게 큰 단위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법인 영업 B2B 쪽이 있고요. B2C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고객 저희 같은 이제 개인 고객들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영업인데 통신 채널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판매처. 네. 저희가 제일 크게 뭐 대리점이 있지만 요즘에는 예. 또 뭐 3개 서비스를 같이 파는 판매점도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아요.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저희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제 개인 고객을 위한 판매처들을 이제 어떤 지역이나 상권 단위로 이제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 경영 이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동료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B2C 쪽 영업, 네, 통신 네. 영업하는 직무의 특성이라고 할 수 비하인드 있습니다. 스토리긴 하지만 예. 약간 통신사들에 관련돼 있는 요금제라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어느 통신사에서 나온다라든가 하는 그런 네. 정보들은 B2C 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어. 그 영업 채널 쪽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불법 보조금이 유통이 예. 되던 게 바로 이제 그쪽 시장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요금제들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아, 뭐 부가 서비스나 네. 이런 이제 요금제. 선택하기도 힘들고요. 네. 자, 일단 영업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신이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예. 이동통신 3사는 제조사가 아닙니다. 서비스사예요. 서비스사죠. 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제조사는 물건 잘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서비스사는 서비스를 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만 그래서- 내놓는 게 아니라요. 네. 자, 다양하게. 예, 식당에 가서 한 가지 메뉴만 먹는 사람보다는 뷔페가 더 괜찮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집어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내놓고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아. 소비자가 이해 못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도태되겠죠. 그 서비스를 없애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거고요. 네네. LTE 요금제가 비싸다라는 것도 초창기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 입장에선 이 서비스가 나왔으니까 이 요금제로 책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금을 얘기할 땐 왜 이렇게 비싸요가 따라와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B2C 사업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네. 다 자기마다 포인트나 적립제도 아니면 제휴 그런 서비스가 유리한 게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카드 회사들도 신용카드 회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다양한 고객의 구매에 또 맞게 타겟을 이제 세분화하다 보면은 혜택을 또 예, 다르게. 네. 고객이 알아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찾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긴 한데 네.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 이제 너무 상품이 많아지면은 뭐가 자신한테 사실 제일 유리할지도 몰라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좀 너무 단점이 많아서. 사실 있는 팁을 것 드린다면 예. 신이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거 너무 많으니까 사용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잘 뽑아서 상품을 기획할 수 있으신 분이 입사하시면 됩니다. 아. 그걸 또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 직무로 저희가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얘기 네. 나온 게 흐름을 타서 네. 마케팅 직무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상품 기획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요금제나 네.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기획을 이제 마케팅 직무에서 직군에서 주로 하는데요. 네. 그게 말씀드린 이제 그 다양한 고객 또 타겟 고객에 맞춰서 좀 더 그 고객의 구매를 이제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게 이제 그 부서의 어쩔 수 없는 역량입니다. 네. 그 직무이고요. 또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또 제휴 서비스나 뭐 이벤트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하죠. 뭐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기사에서도 뭐 고객 100명을 뭐 그죠? 뽑아가지고 네. 또, 미리, 예, 네. 미리 써보게 하는 그런 것도 다 이제 프로모션인데요. 그런 일도 다 마케팅 부서에서 하고요. 또 뭐 TV나 인터넷, 지하철 같은 데 광고. 또 저희가 뭐 이 통사들이 제일 또 그 종합 광고
대행사 네.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객이죠. 그렇죠. 그것도 자주 바뀌잖아요. 네. 왜냐면 서비스 상품이 바뀌지, 그죠? 맞아요. 기술이 금방 바뀌니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작은 물론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에 맡기지만 초기 기획이나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 아, 의사 결정을 그렇죠.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하고요. 네. 또 그 또 어떤 밖에도 직군이 있을까요? 예, 이통 서비스 특성상 또 이제 마케팅 리서치나 CRM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B2C 고객은 층 자체가 굉장히 넓고 요즘에는 사실 뭐 핸드폰, 스마트폰 초등학생들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교수님부터 운동선수, 초등학생까지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객의 다양한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또 CRM 같은 네. 솔루션을 이용해서 뭐 저희 이제 빅데이터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통계적으로 그런 쪽에 또 직무도 이제 세분화된 직무로 나누어 있고요.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케팅 직무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만큼은 이 통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웬만한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마케팅에 그렇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많이 있습니다. 뽑죠, 또. 네, 당연히 마케팅 예. 영업 쪽을 또 업종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죠. 예. 그리고 뭐 직군도 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모든 것들을 다 기획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상품 기획, 뭐 마케팅 기획, 프로모션 기획, 뭐 여러 가지 그 담당자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특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통사라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제조사가 아니라 서비스사라는 거. 예. 네. 자, 이제 기술 직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둘째로 이제 기술 직군 들을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조사는 아니지만 통신 서비스가 또 기본의 인프라 관련된 또 그렇죠. 운영 관련된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직군도 나름 이제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쪽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제 세부적인 직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서비스 이제 품질과 망 관리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런 통신망 관리나 또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또 신기술 아까 같은 뭐 새로운 차세대 기술 적용하려면 또 신기술 도입 관련된 전체 그런 통신 인프라 관리하는 역할을 네트워크 부서와 직무에서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IT나 또 IT 서비스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아마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IT 기술인데,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쪽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IT 서비스나 IT라고 하면은 이제 통신망이나 네트워크 하드웨어 쪽이 네. 아닌 나머지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이제 일반적인 전산 처리 기술이 있죠. 정보 처리. 이게 사실 지금 IT 직무, 네트워크 직무가 예. 사실 똑같이 들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IT 안에 뭐가 사실은 또 다른지. 네트워크 범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제가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새로 이제 고객자분들이 전화 가입하려면 대리점 가시죠. 네. 가면은 그 영업 직원분들이 꼭 손에 이제 패드 네. 아니 아이패드로 PC나 하죠. 네, 요즘에. 노트패드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막 또 계산해서 무슨 요금 제한 보조금이 얼마고 합리적이라고 또 내놓잖아요. 개인정보 네. 나중에 뭐 물어보고 3개월 동안 뭐 부가 서비스 꼭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시라고. 네. 그런 프로그램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업 자체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고 또 관리 운영하는 게 이제 IT 서비스. 그게 IT 직무 서비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쪽은 조금 더 통신망 인프라나 네. 하드웨어의 관련성이 더 높은 쪽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왜 가끔 가다가 이제 광고 같은데 보시고 그러면 그 이통사 이렇게 큰 안전모 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철탑 같은데 올라가셔서 아, 이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땅으로 들어가시기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으로 들어가기도 네, 하죠. 네. 땅으로 그래서 뭐 여기 갑자기 뭐 통신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럼 나오셔서 만져주시고 이제 맞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꼭 하드웨어적으로 꼭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거 들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직군들 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알겠습니다. 차이였군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기업처럼 경영이나 인사 그리고 재무 회계 등 다양한 직군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를 지망하는 구직자들 뭐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 자격증이나 어떤 기술 같은 거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직군은 뭐 사실 취업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종 관계없이 그 특별히 유리한 자격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 이쪽은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마케팅 영업은 도전 정신이나 그런 창의성 네. 그런 능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험과 스토리 그게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자격증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예, 그쪽 마케팅이나 영업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실전에서 학교 생활이든 그죠? 필드에서 뭔가 본인의 경험과 스토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기술 직군은 아무래도 기술이란 뭐 이제 분야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련 자격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통신 쪽이기 때문에 뭐
무선 설비 기사라든지 전파 전자 통신 기사 자격도 있고요. 또 정보통신 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같은 이제 좀 프로그래밍 관련된 국가 자격들이 있습니다. 네. 또 민간 자격으로는 저희가 뭐 IT 쪽에서 뭐 CCNA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코에서 하는 그 네트워크 관련된 또 자격이 있고 또 OCJP라고 하는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관련된 뭐 그런 자격을 좀 갖고 있으면 뭐 이제 업종 특성상 기술 직군들은 이제 좀 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통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경험이라든지 보수 측면에서 아주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해온 만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뭐 이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네, 취업 정보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서 서버 개발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맡을 개발 직원을 모집합니다. 슈프리마는 유선 통신 장비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정규직 형태의 채용건이네요. 주 5일제 근무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급여는 면접 후에 결정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CB와 IT 분야 신입과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4년제 대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우대해드립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요. 2015년 1월 25일까지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필기시험이 있는데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킨코스 코리아에서 PC, 네트워크 장비 등의 유지 보수를 맡을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최소 1년 이상 이 PC 유지 보수 경력이 있으신 분 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MS 오피스 중급 이상의 가능자이신 분들이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세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취업 사이트 사람인 HR 정보보안팀에서 보안 기술 파트를 맡을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 보안 인프라나 네트워크 운영 가능자, 3년 이내 관련 경력자를 필요로 하는데요. 관련 학과 전공자분들이나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눈여겨봐 주세요. 정규직 근로 조건입니다. 지원에 도전해보세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와우벤처스에서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을 맡을 정규직 마케팅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주 5일 근무에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포토샵이 가능하시고 이 광고주들과 소통이 잘 되신다면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급여는 협의 후 결정됩니다. 좋은 기회 살리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캐스터 조영주의 IT 취업 관련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야이든지 취업이 끝은 아니죠. 특히나 IT 취업은 각 분야에 맞는 사전 준비가 아주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LTE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인 이통 3사에 대한 기업 이야기 그리고 채용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랐고요. 오늘 IT 동아의 권명건 기자,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이 직업 이 취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